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산업론 18강으로서 오늘은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강의입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설문조사를 하나 드렸었죠. 중간고사를 안 봄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의견을 여쭤봤는데, 여러분도 뭐 결과를 보셨겠지만, 예, 그 중간고사를 대체할 과제를 하나 하자. 그 기말고사 때 너무 많이 배점이 높아져서 시험에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한 6대4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직접 얼굴을 보면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 그 기말고사에 가보자고 했던 학생들은 예, 본인들의 의견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아쉬울 텐데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예, 양해해 주시고 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보내드릴 텐데 예, 여러분이 아마 지금쯤 예,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가 이제 25%였거든요, 우리가. 예, 그래서 좀 분량이 많은데, 이거를,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 막판에 가면은, 우리가 그 진로 탐색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스포츠 산업론이니까, 뭐, 결국에는 스포츠에 관한 뭐 이러저러한 일들, 뭐 산업들, 뭐 또 구체적으로는 뭐 직업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살펴봐야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로 해야 할 것은 마치 여러분이 진짜 이력서를 쓴다고 생각하고 그 원서를 낸다고 생각하고 예,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기존에 냈던 사람도 있을 테고 예, 어, 아직 뭐 안 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뭐 내본 사람은 본인이 직접 썼던 거를 살짝 바꿔서 내도 되고요. 예. 어, 안 낸 사람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준비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다 내느냐, 예. 뭐 원서를 내려면 그 원서 내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고르세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 뭐 가고 싶은 팀, 조직, 뭐 그런 분야가 있으면은 좀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 대신에 그 회사나 뭐 회사면은 회사, 팀이면 팀, 뭐 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 어떤 직업, 어떤 일, 그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뭐 회사나 팀이나 조직이나 뭐 협회나 등등등 뭐든 좋으니까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하고요. 일단 예,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뭐, 뭐 규모는 어떻고 뭐 주식회사면은 뭐 상장이 되어 있으면은 뭐 주식값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예, 그 회사의 재정 상태는 어떻고 요즘 뭐 스워트 분석을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그 회사를 어떤 식으로든 분석을 하세요. 예. 그거를 좀 많이 보겠습니다. 한 15%, 전체 15%, 그러니까 15점을 이제 배정하고요, 회사 분석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5점씩 더해서 이제 25점으로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25점이니까 굉장히 큰 과제예요, 이거. 예, 여러분. 중간고사만큼이니까. 이걸 언제까지 내냐면은 한 6월 한 하순쯤? 6월 20일? 그 무렵까지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당장 뭐 시작할 필요는 없는데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회사를 한번 해볼까? 뭐 아니면 이 기회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회사를 좀 자세히 조사해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제가 정했습니다. 예. 뭐랄까 하다가 했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참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스포츠나 뭐 체육, 태권도 관련 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뭐 스포츠 관련 회사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공이나 뭐 자기 관심 분야에 맞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스포츠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 그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참 이거 적을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전화번호라든가, 예. 전화번호는 있죠, 하긴, 예. 에드워드에. 무슨 뭐 생년월일, 뭐,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십시오. 예.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예. 하는 건데, 예.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라는 거를, 예,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평이 이제 있죠. 예, 곧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예, 우리가 이제 초반에 놀고 즐기는 과정에 이게 좀 죄송한 게 스포츠 산업론 수업이 막판에 너무 빡빡해요. 이게 수업 과제나 이런 게 거의 매주 나갈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예. 뭐 초반에 우리가 놀아서 그렇죠. 뭐 예. 그리고 갑자기 또 시험이 취소되고 이런 바람에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예. 그래서 영화평은 15점이죠. 예, 여기 안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스포츠에 관한 영화를 한 편 고르시면 돼요. 근데 스포츠에 관한 영화 중에서도 웬만한 건 다 될 텐데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나 스포츠 산업에 관한 영화 한 편을 골라서 분량은 A4 용지 한 장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싱글 스페이스로 꽉 채워서 쓰셔야죠. 예. 장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그건 좀 안 되고요. 예. 글자 크기 뭐 25 이거 안 됩니다. 예. 최대한 좀 빡빡하게 써서 한 A4 용지 한 장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뭐 형식에는 뭐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너무 줄거리를 많이 쓰지 마세요. 예. 줄거리는 저는 웬만한 영화는 다 봤기 때문에 뭐 줄거리는 다 알고요. 예. 이제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거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뭐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네. 여러 가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보면 나와요.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대해서도 약간 배웠고 뭐 스포츠 산업이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싹이 터오르던 시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영화들이 꽤 많거든요. 찾아보면 예. 특히 미국 영화에서는 많죠. 예. 영국 영화도 있고 한국 영화도 괜찮고 뭐 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 영화에 그 비슷한 시기가 나오더라.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하고 이렇게 똑같더라. 혹은 이렇게 다르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위주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큰 부담은 안 될 텐데 이 내용이 이제 학생들 보면 대체로 지금 너무 이제 내용을 뭐 절반 이상 막 쓰는 식으로 이렇게 막 늘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 영화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어떻게 발견했나 이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그 두 개를 위주로 쓰시기 바래요. 물론 뭐 내용은 약간 쓰셔도 되는데 너무 영화 내용을 많이 쓰지 마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세한 일정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수정한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보시고 그 일정은 잘 확인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좀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일단 지금 예정은 6월 26일로 예정했거든요. 6월 마지막 금요일. 그런데 여러분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약간 뭐 여유를 둘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혹시 7월 초에 보는 게 여러분이 편하면은 뭐 그때로 미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그 학교에서 볼 거고요. 캠퍼스에서. 예, 그날은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들도. 그리고 예, 기말고사는 예, 클로스드 북입니다. 그러니까 예, 책 펴놓고 보는 시험이 아니고 예, 그, 그냥 여러분 공부해 오셔서 그냥 머리만 가지고 보셔야 된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 강의 기획서 바뀐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 주 말에 하게 읽기 자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읽을 건 없습니다. 예, 무슨 뭐 책이나 이런 걸 읽을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TV를 좀 보셔야 돼요. 이번 주 그 내용이 커뮤니케이션, 뭐 미디어 이런 거니까 방송 이런 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 프로야구하고 프로축구가 개막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경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경기를 하나를 고르세요. 5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벌어지는 스포츠 경기 생방송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 생방송 스포츠 경기를 하나를 고르세요. 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가 되겠죠. 아무래도 예, 뭐 지금은 뭐 미국이나 외국 스포츠 생방송이 거의 없으니까 예. 하나를 고르시고 보시고 예, 편한 시간에 보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예.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 게임을 보셔도 되고 뭐 편한 시간에 아무거나 보셔도 되고 보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뭘 보시는 거냐면 광고를 보는 겁니다. 광고. 그래서 이제 경기 전, 후, 중간에 나오는 그 광고를 여러분이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TV로 보시기를 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TV에 나오는 광고랑 그거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광고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광고의 내용이 다른데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TV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예. 그리고 TV로 볼 수 없는 분들은 예, 그냥 뭐 모바일 인터넷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적으실 거는 뭘 봤는지 어떤 경기를 봤는지 이제 그 프로그램의 즉 스포츠 이벤트의 그 이름 뭐 프로야구 뭐 한화대 뭐 KT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 LG 대 키움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 프로축구 뭐 대전 대 예, 전남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름 그리고 날짜 시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에 시작했다 뭐 이걸 적으시고요. 자 광고가 이제 쭉 나올 거잖아요. 뭐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예. 광고의 그 회사나 혹은 그 제품 이름 예, 둘 다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뭐 아니면 뭐 하나만 적으셔도 되고요. 뭐 최대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10개 이상이면 10개 이상 다. 예. 여러분이 좀 시간이 많이 들죠 이게 광고 그 숙제하는데. 예. 근데 이제 꼭 뭐 경기할 때는 안 보셔도 되니까 그때는 딴 거 하다가 이제 광고할 때는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제 나오죠. 만약에 광고가 같은 광고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따로 표시해 주세요. 이 광고 곱하기 뭐 5회, 뭐 3회 이렇게. 예.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서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회사들 혹은 이 제품들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무엇인가? 예, 그걸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세요. 전혀 뭐 분석이 안 되는데 이게 뭐 하여튼간 예. 그러면은 좀 안 되겠지만 뭔가가 이게 특징이 보일 거예요. 이게 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요런 원고들이 주로 나오네. 예. 우리가 금요일날 배울 거예요. 그거 이제 예. 하여튼 예. 그런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으로서는 이제 이 이벤트에 여러분이 보는 이제 이벤트나 그 경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경기가 요즘 관중이 없잖아요. 이제 관중이 없는데 관중이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관중의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지역적인 특징, 아니면 성별의 특징, 어떤 뭐 소득의 특징, 나이의 특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우리 마케팅에서 배운 그 타겟 마켓 혹은 뭐 그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연령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나 제품들에 나온 그 제품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제품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둘 간에 과연 공통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뭐 주로 남자들이 뭐 이용하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이 이용하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층이 이용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여러분이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이번 주 읽기 자료입니다. 예. 딴 주보다 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 재밌을 거예요. 이게 직접 TV를 보면서 하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해주셔서 5월 24일까지 그 예전에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우리 하우스키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을 하도록 하죠. 커뮤니케이션. 자,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렇게 소통? 예, 그런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죠. 예, 직접 마주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이제 다음 학기에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다음 학기 수업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다음 학기에 뭐 전면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도 이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에 어느 정도 적응했잖아요. 예. 온라인이 뭐 문제도 있지만 일단 편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굳이 뭐 학교를 안 가도 되고, 예. 꼭 그 시간에만 맞춰서 꼭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좋죠.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편리한 점은 확실히 있고 다시 들을 수도 있고 강의를.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다음 학기에 전면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뭐 한 달 있으면 4주 중에 2주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2주는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거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왔어요. 학생들이 그걸 만약에 찬성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게 두 개의 장점만을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정한 시간에 지각하면은 뭐 점수 깎고 이게 이제 꼭 굳이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은 뭐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직접 못 보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 목소리를 모르잖아요. 지금 예, 얼굴도 잘 모르고 직접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어떤 조직이나 뭐 회사나 개인 혹은 단체가 핵심적인 메시지 혹은 정보 여기에는 생각, 감정 같은 것들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양한 대상에게 전달하는 모든 종류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 하면 이렇게 보통 말하는 걸 말하잖아요. 뭐 전화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좀 좁은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이죠. 더 넓어요. 훨씬 그거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말이 있죠. 당연히 언어. verbal communication. 예. 그리고 목소리의 톤 가지고도 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뉘앙스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뉘앙스에 따라 다르잖아요. 잘했어 이거하고 잘한다 잘해 이거하고는 같은 말이지만 완전 다르죠. 예, 여러분 알죠 그 느낌? 예. 이게 한국인이니까 아는 거죠. 이게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거를 들었을 때 이건 잘 이해 못할걸요? 예, 하여튼간 예.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이거하고 I beg your pardon 하고 다르죠. 예, 앞에 거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고 뒤 번째 거는 뭐라고요? 이런 뜻이죠. 예,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느 나라 말이든지 예. 목소리의 톤 가지고도 전달이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뭐 문서로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건 뭐 고전적인 수법이고 제스처나 상징, 제스처 그 미국 애들이 많이 하는 제스처 중에 이거 있죠. 이거 슈럭 이걸 영어로 슈럭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별로 이걸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뭐 나는 모른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슈럭 제 딸이 많이 해요 저한테. 예. 상징 상징 이게 이제 영어로 심볼 혹은 뭐 엠블럼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이 휠체어 모양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그 심볼이죠. 예. 꼭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이걸 보면 아 이게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이제 너무 좁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스포츠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디어에 관련한 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죠. 커뮤니케이션 그 공부 쪽에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조직에서 이제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할 때는 이제 미디어와 필연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미디어와의 관계, 그 미디어 릴레이션스라는 게 이제 뭐 미디어와의 관계죠. 여기는 미디어 관리라고 썼지만, 예. 관계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우호적이고 바람직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미디어가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이미지가 막 바뀌잖아요. 예. 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만큼.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세 가지로 이제 그 미디어와의 관계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동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리액티브. 이게 그냥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경기 후 인터뷰 이런 거. 예. 또 전화 응대. 그 기자가 예를 들어서 그 팀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잖아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온 거니까 얘기는 해줘야 되죠. 그거는 뭐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고 어떤 때 해명하기도 하고. 예. 제가 지금 5월 11일 월요일에 녹화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FC 서울이라는 축구팀이 있잖아요. 예, 서울에 LG 그룹, GS 그룹이 하는 이제 그 축구팀인데 이제 관중이 없으니까 예, 별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습니다. 마네킹을 세워놓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그냥 팬들이 보낸 플래카드나 뭐 이런 걸 걸어놓기도 하고 심심하니까 이제 관중석이 너무 텅 비어 보이면은 좀 썰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팀이 FC 서울이 마네킹 같은 걸 세워놨는데 마네킹이 여러분도 뭐 보셔서 아실지 모르지만 뭐 별로 뭐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리얼돌이라고 해서 마치 성적인 예, 장난감을 거기에 세워놨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그쪽 팀의 해명을 정확하게 못 들은 상태에서 그냥 의혹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뭐 결론을 말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서 팀에다가 문의를 한다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거? 아니 그거 진짜 리얼돌 맞아요? 무슨 뭐 성인 사이트 뭐 주소까지 나왔다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뭐 이게 그게 아니고 아니면 뭐 맞으면 뭐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부주의했습니다.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언론과의 관계에서 일단 걸려온 전화는 확실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대답해줘야죠. 예. 그거 이제 그런데 대답 안 하는 데들 많아요. 예. 좀 곤란한 질문일 때는 이제 대책회의 하고 있죠. 이제 전화는 막 오고 있고, 응? 막 직원들 모여가지고 막 지금 막 깨지고 있으면서 막 그럴 때는 이제 뭐라고 보도 나옵니까? 뭐 저희 방송국에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대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도하죠. 이제 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예. 자,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접촉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전화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저쪽에서 이게 말이야. 아이, 알잖아, 우리. 막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다가 이 조직들은 대부분 보도자료라는 걸 보냅니다. 정부의 뭐 부처들도 보내지만, 그 보도자료라는 게 있어요. 우리 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뭐, 그 팩트 같은 것들을 이제 뭐 나열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대부분 그걸 어떨 때는 그냥 그대로 쓸 때도 있어요, 기자들이. 예. 뭐 예를 들어서 FA 선수 영입 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쳐가지고 보냅니다. 이렇게 딱. 뭐 몇 년간 몇 억 원에 계약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오피셜이죠, 오피셜. 예. 여러분, 그 뇌피셜과 오피셜이 있는데, 예. 야, 오피셜 떴어? 뭐 이러면 선수 영입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예. 그런 걸 이제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 구단에서. 그 언론사에다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미디어 가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팬북 있잖아요, 팬북. 팬북보다 더 자세하고 진짜 온갖 기록이 나와 있는 그 미디어 가이드를 이제 보통 책으로 만들어서 팀들이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제는 우편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뭐 두껍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대부분 다 PDF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예. 그리고 PDF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놔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나 그냥 가서 다운 받을 수도 있죠. 어, NFL 팀들의 경우는 거의 모든 팀들이 그 미디어 가이드를 어, 그 홈페이지에 PDF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할 수 있어요, 쉽게. 예. 보통 한 300에서 5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미디어 가이드가 진짜 뭐 팀들의 역대 전적부터 뭐 선수의 그 기록 뭐 다 나옵니다, 진짜. 정말 좋은 자료인데 예전 같으면 이거 다 돈 주고 샀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예, 정보가 흔해졌어요. 예, 그래서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내 하드에 담을 수 있죠. 예. 이제 과거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 언론사 관계가.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상호작용적. 그래서 장기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아이고, 예,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딱 넘어가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 소셜미디어 또 직접 관리하죠. 언론사들이, 아니, 저기, 팀들이. 예.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게 큰 차이죠. 예전에는, 음, 이제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음, 제가 이제 프로야구를 보다가, 프로야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9시 45분에 하는 스포츠 뉴스를 보는 거였어요. 예. 그 MBC나 KBS 뉴스가 끝나고 9시 45분에 스포츠 뉴스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결과를 보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 안 끝나는 게임이 많잖아요. 보통 9시 45분이면. 그러면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모른 채로 잠이 들어요, 이제. 중학생 때쯤, 86년 뭐 이럴 때.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후딱 뛰어가서 신문부터 가져옵니다. 조간신문.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스포츠맨부터 펴요. 그러면 이제 그 전날 벌어진 그 프로야구 경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랬는데 요즘에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까마득한 옛날적 일이죠. 근데 요즘은 뭐, 예, 바로 알죠. 그냥, 예. 생중계 다 될 뿐더러 또 이제 소셜미디어로 바로바로 오니까 이렇게 알람으로 오죠. 예. 자, 커뮤니케이션의 지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스포츠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숙지해야 되고요.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개인으로서도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삶의 지침으로 삼을만 합니다. 예. 한번 봅시다. 계획을 세우라. 예,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예,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커뮤니케이션도 이게 그 계획에 따라서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거죠. 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라. 예, 이거는 예,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란 말도 있잖아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글쎄요, 뭐 평생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그 정도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말을 한 번 하면은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주례사 중에 제일 재밌었던 주례사가
그 강호동 있죠. 예, 강호동 주례사거든요. 예, 강호동의 주례를 그 이경규 씨가 했습니다. 예, 예, 진짜예요. 그 강호동의 주례를 이경규가 했어요. 근데 그 주례사를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근데 진짜 웃겨요. 그 이경규가 하는 말이 신랑 신부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한 개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절대 그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랑은 신부한테, 신부는 신랑한테, 아니 두 번 했나요? 네, 신부는 신랑한테, 신랑은 신부한테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려면은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완벽하게 하라고. 그럴 게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네, 이게 이경규의 그 주례사였는데 사람들 막 웃고 난리 났죠. 이제 신랑 신부도 막 웃고 예. 그 신부나 신랑은 좀 결혼식 자리에서 이렇게 좀 엄숙하니까 막 웃을 수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킥킥대면서 참고 막 이러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그치 이경규가 역시 괜히 예능의 대부가 된 게 아니구나. 예. 이 어떤 한 분야의 그 대가는 예, 역시 그 얘기를 들어볼 만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게 이거죠, 뭐. 솔직하라. 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거짓말을 예,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돼 있고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셉이 꼬이게 돼 있어요, 다. 예,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매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유지하라. 인맥을 쌓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뭐 예,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그렇죠. 예. 아쉬운 소리를 언젠가는 사람이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예, 뭐 필요할 때 이제 가서 뭐 예,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으면 좋죠. 어느 누구든지. 근데 뭐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쉬울 때 전화해서 나 100만 원만 꺼줄래 이러면은 어? 평소 연락도 안 하던 놈이 진짜 뭐 이럴 때만 전화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가족, 뭐 친구, 그쵸 친척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잘하세요 평소에. 예. 평소에 그냥 안부 전화도 하고 또 뭐 어려울 때 연락해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 같이 축하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 그러면은 이게 바로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관계예요. 예.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들 바쁘기도 하고 또 사람은 또 원래 이기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게 남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잘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뭐 가까우니까 사실 막 하게 되고 좀 이렇게 잘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게 뭐 이게 이제 나중에 그걸 느낄 때가 여러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저 정도 돼가지고 나이가 먹고 보면은 이 가족 간에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실하게 대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저 사람을 언젠가 한번 써먹어야 되니까 뭐 평소에 잘하자 이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잘 되겠어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그냥 뭐 진심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진심을 다해서 뭐 잘 대해주고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솔직히 억지로 뭐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뭐 가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저 사람은 괜찮다. 애가 괜찮네. 마음에 드네. 그런 사람한테는 잘 하시면 돼요. 예, 평상시에.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뭐 부탁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방면의 소통에 힘써라. 이거는 이제 뭐 꼭, 뭐 내가 뭐 아쉬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도 평소에 잘하고, 예. 나보다 어린 사람, 뭐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뭐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도 잘하고, 예,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라. 당연한 거지만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예.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세대 간의 갈등, 뭐 진영 간의 갈등 이런 게 심한 나라에서는 쉽지 않아요, 이게. 예.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아버지하고 이게 많이 다릅니다. 이게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왜냐면 다를 수밖에 없죠. 세대가 다르니까. 저희 아버지는 6.25를 겪은 세대인데 6.25 때 피난
짐 지고 피난 갔던 그 기억이 있는 분이고, 저는 뭐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야죠. 그 대신 그거는. 예. 그리고요, 칭찬할 때는, 예, 예, 남들이 보는 데서 칭찬을 하시고요. 어, 비판이나 비난할 일 있을 때는 그 사람하고 둘만 있을 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이렇게 그 사람 없는데 뒷담화를 깔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예, 비판할 때는 그 사람이 들을 때 그 사람을 앞에서 그 사람만 있을 때 하시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예. 그 최악은 그거죠. 예, 그 사람이 없는데 딴 사람들을 하고 예, 그 사람 흉을 보는 거는 예, 그건 뒷담화죠. 예,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예. 비판할 때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행위에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 죄를 미워하지 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네요. 법에서 하여튼간. 그리고 유머는 예, 좋습니다. 예, 유머를 사용하는 건 언제나 좋은데 근데 이제 유머도 그 상황과 그 대상에 맞춰서 해야지 이게 그 전혀 예,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예, 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그 교수님들을 하고 있을 때는 학회나 이런 데서 이게 아무리 웃긴 말을 해도 웃질 않아요. 이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특히 예. 그 표정이 해가지고 너무 근엄하시어가지고 다들 예. 제가 좀 이렇게 웃기는 걸 좋아하는데 예. 이게 안 통해요. 힘들어요. 아주. 예. 그리고 예, 절대로 조롱과 경멸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뭐 이렇게 어떤 강자에 대해서 조롱을 이용해서 풍자하는 이런 거는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경멸의 언어나 조롱의 언어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사용할 때. 예, 그래서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하나 더 있네요. 편견과 섣부른 일반화를 금지한다. 이거는 뭐 이제 뭐 어느 동네 출신은 어떻고 뭐 혈액형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혈액형이 뭘 것 같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 혈액형을 사람들이 보고 잘 맞추더라고요. 대체로 이게 진짜 이게 일반화가 쉬운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맞추더라고요. 물어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그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뭐 어떤 지역 출신에 따라서 뭐 이런 거 어느 동네 출신은 어때 뭐 이런 거 예. 좀 예,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예. 특히 뭐 편견, 뭐 겉모습 보고 이렇게 사람 판단하고 이런 것들 위험하죠, 굉장히. 예. 그리고 조심성 없는 농담과 거친 언어에 주의한.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예, 특히 성차별적인 언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한 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 검열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게 이제 위에 조롱과 경멸의 언어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라 뭐 조심은 해야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과거에 기준으로는 괜찮았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영어로 하면 헌치백 오브 노트르담이거든요. 예, 그냥 그걸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꼽추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비하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이런 게 좀 조심해서 써야 될 언어 중에 하나예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 그냥 체어맨 이렇게 했었잖아요. 회장 이럴 때. 근데 요즘에는 성평등 이런 면에서 체어펄슨 이렇게 하기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예. 여기 위에 제 얼굴 위에 보면 나오는 사진 보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제레미 린이라고 대만계 미국인 NBA 선수가 막 화려하게 등장했을 때 그때 이제 ESPN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예,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칭크 인디 아머라는 게 이 칭크라는 단어가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게 예, 이게
그 동양인, 특히 중국인을 비하하는 그 속어입니다, 이게. 마치 그 흑인들을 경멸해서 부르는 그 N자로 시작하는 말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써서는 안 된다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ESPN 그 웹사이트에 이게 떡하니 나온 거예요. 예. 그 직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아 뜨거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내렸는데, 요즘 어떤 세상에 바로 캡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직원 이제 잘리고, 예. 뭐, ESPN 난리 났었어요, 그때. 예.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칭크란 말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애들한테. 술 취해가지고 해롱되는 애들이 저한테 보고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이건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물론 걔네들이 그 뭐 동양인들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 구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인데 마치 우리가 그 미국인들 보고 다 양키라고 하는 것처럼 예. 참고로 양키는 예, 그 모든 미국인들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좀 북부에 살고 이렇게 약간 깍쟁이 같은 그 예, 약간 우리나라 치면 서울 뺀질이 약간 그런 느낌의 그 단어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남쪽에 사는 그 백인들은 너 양키지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양키야 이런다고 하여튼간 예, 뭐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아주 엄청난 실수죠, 이건. 예. 예. 이, 이 실수를 저질렀던 직원이 이제 바로 잘렸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그 굉장히 그 우울증,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물론 뭐 직업을 잃은 그 슬픔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괴로움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지금 뭐, 그 다른 직업을 골랐는데 뭐가 됐냐면 신부님이 됐어요. 예. 그 종교에 귀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여튼간 뭐 아,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서 광고와 PR 다른 점이 있는데 광고는 좀 약간 즉각적이고요. 어, 단기적이고 그렇습니다. 물건을 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설득하는 거죠. 내 물건이 이렇게 좋아요, 사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PR은 좀 이제 아, 제품보다는 회사를 좀 선전하고 가치 중심, 장기적이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쌍방향적입니다. 예. 음, 이제 기업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그런 게 이제 대부분 그 PR 쪽인데 제가 최근에 본 기업 광고 중에서 제일 그 잘 됐다 싶은 게 그 롯데가 하는 광고인데 그 롯데가 그 자기네 회사 직원들을 출연시켰어요. 그 기업 광고에.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육아휴직 있잖아요.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하는 자사의 남자 직원들의 사연을 그 광고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다라는 거를 그냥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그 전에 뭐 경영권 그 승계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막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를 막 치멸하고 막 그러고 예, 그 아버지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하여튼간 뭐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아, 저 콩가루구만 완전히 회사 저거 이럴 거 아니에요. 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저거 아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물건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회사 물건 사고 싶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이미지를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뭐다? 그렇죠. 우리 회사 좋은 회사예요. 우리 물건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 직원들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물론 뭐 요즘 하는 말로 주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 설마 그랬으면 큰일 나겠죠. 여튼간 예, 그러지 않겠지만 여튼간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글쎄 괜찮은 얘기잖아요. 그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저 회사는 육아휴직을 위해서 저렇게 실천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왠지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 회사 물건을 사고 싶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PR의 힘이죠. 그게. 예. 자, 그다음 자, 선수네 팀의 윤리적 행동이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미지에 타격이 오면은 그 비윤리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 예,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얘기하자면은 대한항공에서 그 갑질 예, 뭐 이런 사건이 몇 번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싫죠. 예. 아이, 뭐야, 이거. 아유, 웬만하면 대한항공 안 탔으면 좋겠는데, 뭐 안 탈 방법도 없고, 그쵸? 대한항공은 사실 뭐 독점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타격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여기 봅시다, 하여튼간, 예. 부정적인 이미지나 행동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미치냐면은, 선수를 덜 좋아하게 됩니다. 그 선수를. 그쵸? 무려 78%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선수가 있는데,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예, 인기도가 떨어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근데 그 인기도가 그 선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팀에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치냐? 58%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스. 심지어 그 리그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 42%. 이게 그 작년 말에 그 삼성 라이온즈의 박하니라는 선수가 그 진짜 레전드죠. 박하니가 그 98학번이거든요. 98학번이 지금 남아있는 선수가 박용택밖에 없는데 이태근도 있구나. 그 지금까지 뛰고 있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40이 넘었는데. 근데 박하니가 이제 뭐 좀 억울하긴 한데 사실 어쨌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사연을 들어보면 안타깝죠. 이게 전날 마시고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 몰고 가다 사고 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었는데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 이 KBO가 특히 음주운전에 굉장히 그 엄격하잖아요. 그 음주운전 사고로 걸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임의탈퇴를 바로 시킨다든가. 이게 왜냐면 바로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떻다? 스폰서에까지 나쁜 영향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그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이라는 데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마리아 샤라포바라는 선수가 한때 굉장히 정상의 기량을 가진 데다가 또 미모도 뛰어났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BMW, 뭐 나이키, 뭐 여기 나오는 태그 호이어 그 유명한 그 시계 브랜드죠. 되게 비싸죠. 그랬는데 이제 이 선수가 그 금지 약물로 걸렸습니다. 한 2015년쯤?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스폰서들 다 계약 취소했죠. 왜냐하면 이런 문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위나 뭐 여기 나오는 승부 조작 같은 거 하면은 뭐 특히 승부 조작은 정말 최악이죠. 이건 대만 가운데 대만 얘기도 있는데 이 대만 프로야구가 승부 조작했던 거 한 2010년쯤에 했는데 정말 보면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자들이 이 공이 들어온 다음에 한 3초 있다가 헛스윙을 하진 않나? 뭐 진짜 그 연기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진짜 웃깁니다 보면.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장으로 자, 뉴미디어. 자, 뉴미디어를 이제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나중에 또 할 텐데, 어, 주로 이제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촉발된 거죠. 특히 여러분 요즘에 다 이제 대부분 다 모바일로 보죠. 휴대폰을, 저도 참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게 된 지가 한 3년이 안 돼요. 한 2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편해요, 진짜. 이게 저녁 때 뭐, 이렇게 뭐, TV 중계, 야구 중계 이런 거 볼 때, 이게 뭐, 예전에는 막 집에 허겁지겁 뛰어들어가서 막 이렇게 TV 켜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모바일로 딱딱 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예. 어,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웹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도구죠. 뭐, 요즘에는 뭐, 누구나 다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언론,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과거에는. 근데 이제 미디어에 의존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꼭 있는 대로 안 쓰고 꼭 약간 이상하게 써요. 어떨 때는 내가
ABC라고 얘기했는데 막 ACB라고 쓸 때도 있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분명히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다르게 쓰는 경우가 저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걸 못 믿겠어. 내가 직접 해야겠어. 직접 텍스트도 직접 쓰고 디자인도 내가 하고 편집도 내가 하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고 예,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고 웹사이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회사들 보면은 그 웹사이트 업데이트도 안 돼 있고 막 3년 전 게 그대로 있고 막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 큰 회사들 중에도. 예.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운영 안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소셜 미디어도 그렇죠. 예. 네, 저는 SNS라고 안 합니다. 예, 소셜 미디어. 예, 소셜 미디어 왜냐하면 이제 SNS란 말은 저는 그 한국에서는 SNS라고 쓰는데 저는 미국이나 영어권에서 SNS라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냥 소셜 미디어라고 할게요. 그냥 예. 소셜 미디어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더 웹사이트보다 더 빠르죠. 그리고 더 실시간이고 어, 그렇죠. 예. 거의 뭐 생중계 하다시피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수를 팔로우 하는데 뭐 그 선수가 내 그 질문에 막 답을 해줬어. 그러면 오, 예. 굉장히 막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단순히 뭐 감사합니다라도 뭐, 뭐 진짜 뭐 5초 만에 바로 답이 왔어. 그 선수가 좋아져요. 갑자기 진짜.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생활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어, 또 뭐가 안 좋냐면은 이게 실수할 수 있어요. 예. 뭐 홧김에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경기에 지고 나서 막 열받아 있는데 막 누가 뭐 그 댓글에다가 아유 그것도 야구라고 하냐 이 자식들아 이렇게 뭐 이 XX야 이렇게 막 누가 욕을 썼단 말이야. 가뜩이 열받아 죽겠는데 그거 보면 덜 받죠. 뭐이 XX야? 네가 한번 해봐 이 XX야 뭐 삐삐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딱 캡처해가지고 바로 올리면 이제 예, 뭐 암흑의 막말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암흑의 인성 검색어로 올라오고 암흑의 태도 논란, 암흑의 욕설, 어? 암흑의 쓰레기 뭐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특히 공인이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뭐 저같이 뭐 안 유명한 사람은 뭐 제가 벌써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예,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뭐 제가 이제 아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특히 트위터를 많이 합니다. 예, 뭐 누구라고 굳이 말하진 않겠는데 예. 근데 이제 항상 한대요. 이게 새벽에 뭐 아니, 잠자기 전에도 휴대폰 들고 졸면서 막 이렇게 답하고 막 이런대요. 근데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헛소리 쓰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보좌관한테 예, 아이디를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너 이거 항상 보고 있다가 어? 내가 뻘소리 하면 지워라. 그 지우는 기능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잘 쓰면 굉장히 좋은데 실수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예, 굉장히 위험한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